용기 내서 말하고 아니면 내가 속에서 그냥 삭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걔네들은 뭐 틀려도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런 문화니까. 네,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와 통찰을 들어보는 신과 대화. 오늘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아랍과 중동과 다양한 국가들의 관계를 살펴오신 한동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다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냥 아랍과의 관계 말고 이스라엘인들의 삶,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들의 고민, 그 나라 아파트값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어요. 한동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이제 아랍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뭐 탈무드에서도 읽기도 읽고 뭐 미국의 어디 주요 가면 뭐 10명 모여 있으면 다 알고 보면 다 유대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네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네. 그냥 좋은 직업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가 그냥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들 뭐 추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뭐 제일 좋은 거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뭐 그래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 인간이면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네. 특히 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문화를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대인 학교들 예. 현지 학교를 다니는데요. 국제 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느꼈던 조금 다른 것은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하라라는 것을 또 동시에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뛰어넘는 조금 공동선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이상적인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그걸 되게 강조하는 것이 교육에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 또는 공동체가 중요함을 되게 중시하는 문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가까운 예로 군대가 이번에 뭐 예비군을 모집할 때 뭐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자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 안에 어느 정도는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작은 규모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달성하기보다는 전 세계에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어떤 조금 단순하게 하면 조금 더 큰 꿈을 꾼다랄까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가치를 그렇죠. 그런 가치를 좀 되게 주입하는 그런 가치를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이긴 합니다. 선진국을 크게 대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식 선진국이 네. 있고 유럽식 선진국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차이를 두고 나누자면 미국은 일단 치열하게 경쟁을 해. 그렇죠. 네가 다 먹어도 좋아. 네네. 뭐 사람들이 소비자가 선택한 거니까. 네. 그러다가 또 다른 기업이 생기면 또 하겠지. 괜찮아.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이 항상 소비자에게 좋은 거야. 네. 라는 쪽이라면 유럽은 야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안 돼. 너 너무 많이 하지는 마. 서로 나누고 이제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는 케이스도 나오기도 하죠. 큰 기업은 없죠. 네, 장단점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이쪽이 좀 덜하긴 하지만 또 발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선진국 저런 선진국 있는데 이제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식 선진국 쪽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 마트가 저 전통시장 좀 그러는 것 같으면 야 영업시간 일요일날 영업하지 마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가 불편해도 그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은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초기에 건국할 때는 사회주의 영향이 되게 강한 나라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 이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넘어왔고 그들이 정치 권력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수립되었죠. 네. 그래서 뭐 키부츠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농장, 사회주의의 어떤 꿈이죠. 공동 생산, 공동 소유 그런 이념들을 실현시키고자 했었던 사회였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얘기하신 유럽식 어떤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현재의 유대인 사회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반절이 이스라엘에 살고 반절이 미국에 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미국식의 사고와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유대인들이 또 반절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개가 때로는 충돌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조화를 이루고 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민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보장, 사회 보장 제도를 계속 중시하고 하지만 동시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를 육성하면서 어떤 개인의 성취나 어떤 그걸 또 계속 또 권장하는 이 양측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을 이스라엘에서 기르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이스라엘 아이들은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유태인 탈무드 교육 받아서.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 그래요? 네. 유태인이라고 다 똑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물론 비율적으로 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 비율이 많은. 그렇죠. 뭐 성공한 사람은 유대인 많다.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 유대인이 많은 거 아니냐. 뭐 노벨상의 몇 %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회자가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학교 가면 똑똑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치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유전적으로 뭐 지능적으로 더 우수하고 똑똑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독특한 교육 방식이 그렇죠. 있어요? 그 교육 방식이라고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큰 성취를 권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전을 멈추지는 않아요. 해야 하는 아이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그러면 넌 더 잘할 거야. 한 번 실수했으니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부추기죠. 그래서 다시 도전해. 다시 해서 괜찮아. 끝까지 해봐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들이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율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저희가 한국에서 뭐 최근에는 많이 살지는 않으니까 뭐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한국은 개인적인 어떤 성취의 만족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좋고 잘 할 수 있는 게 의사 같은 거 네. 그런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는 화두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렇죠. 의사 인기 없습니다. 의대는 많이 뭐 그러니까 학점이 높은 사람들은 의대 가지 않고요. 돈 잘 못 벌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벌고요. 돈 못 버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 잘 벌거든요. 네. 실손보험 때문에. 참고로 히브리대 같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심리학과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신기하죠. 심리학과 나와서 뭐 한다고? 심리학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공통 과목이야 이건?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뭔가 교육을 하든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하든 그래서 심리학과를 되게 중시하고요. 철학이나 심리학을 기본적인 학문 중에서 가장 절정에 있는 학문이라고도 일단 여기는 그걸 거죠. 갖추고 그렇죠. 뭐 공학을 공부하든 그렇죠. 뭘 하든 대학원에서 해라.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성공을 계속 격려하는 문화다 보니까 거기에서 높은 성취도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뭐 그냥 느껴지는 특징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풋 또는 다양한 아웃풋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만 있을 때 경험과 외국에 나갔을 때 유대인을 통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 친구 또는 유대인 뭐 친척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또는 그들과 협력해서 그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서로 잘 도와주나 봐요.
우리는 그게 되게 해외 나가면 큽니다. 서로 한국인들끼리 안 맞습니다.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많죠. 뭐 영화의 미나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외 낯선 곳에 가면 무조건 유대인 커뮤니티에 먼저 찾아가는 게 그 상식이고요. 가장 잘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협력에 대한 내부 협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유대인은 너무 자기들끼리만 뭐 이렇게 똘똘 뭉치고 남은 생각지 않아라는 그런 인식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성취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책에서 읽어보면 유대인 부모들은 항상 집에 와서 저녁을 아이들과 같이 먹고 아이가 뭐 성인이 되기 전에도 종잣돈을 주어서 이걸 잘 굴리게 하고 성인이 되면 꼭 뭐 어떻게 뭐 투자하게 하고 네네. 뭐 다 가르친다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극소수이고요. 주식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프로에서도 뭐 보고 뭐 여러 가지 유대인 아니구나. 경제 교육 이런 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들 얘기하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주식 투자하는 아이가 있냐 니네 반에 혹시 이제 성년식에 주로 종잣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들 이야기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NFT 투자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반에. 나머지는 주식이 뭔지도 저희 아이들보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좋은 케이스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듣고 보다 보면 그것이 이제 회자는 되지만 그게 전체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파트 많아요? 아니면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땅이 좀 넓고 주택 문제는 적은가 봐요.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없거든요. 나라 땅이 다 나라 거예요? 네네. 그 중국과 비슷합니다. 공산주의 나라네. 처음 시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 그렇죠. 일부 종교 기관 또는 일부 아랍인들의 땅은 인정을 오히려 했고요. 유대인들의 공동이다. 땅이나 이런 것들은 1948년 독립 이후에 다 몰수처럼 그럼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땅. 네, 그렇죠. 이제 땅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내고 사용료를 내는 셈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용 기간이 뭐 50년, 100년 정해져 그러니까 뭐 서류상으로는 49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자동 갱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는 하는 거죠. 근데 땅을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은 그래도 그럼 많이 오릅니다. 얼마쯤 합니까? 땅이 내 땅이 아닌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부동산이 불패 신화인 이유가 한국은 지금 부동산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구 증가율이 되게 높은 나라이고요. 네. 또 해외에서 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있겠죠.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 호황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나라. 앞으로 벗어나서 신도시 짓고 그러면 네네. 그렇게 어쩔 하는데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도 가격이 계속 올라서 지금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텔아비브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테라비브에도 더 비싼 집들도 많이 있죠. 아파트가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아파트가 많지는 않고 주력은 아파트는 아니고. 주력은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막 20, 30층짜리 좀 짓기도 하고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짓기는 대체로는 마당 있는 단독 주택. 그렇죠. 아니면 한 2, 3층, 3, 4층 되는 이제 그런 주택이 다세대 빌라. 그렇죠. 그동안은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아파트 이제 짓기 시작하고 아파트나 이제 대규모 개발을 시작하죠. 한 4인 가족이 방 3개 정도 갖고 있는 데는 대충 얼마쯤 합니까? 뭐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게 한 8, 9억, 10억 가까이 하죠. 네.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로 서울이랑. 치면 30평대, 40평 그러네요. 미만 이 정도가 그 정도 가격을 해서 서울의 평균 가격 이상이거나 뭐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월세 살아가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다. 그렇죠. 내 집 갖기는 월세 어렵고. 살고 뭐 그래서 시위도 많이 나고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싱글 또는 그러니까 청년들 이제 초기에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주택 문제가. 네네. 뭐 한때는 텔아비브가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도시도 네. 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가격이 높은 전체적으로 나라입니다. 텔아비브는 이런 점이 좋다.
그래도 서울보다 여기 텔아비브가 야 이런 게 좋더라. 텔아비브에 네. 바다가 있다. 바다? 우리는 한강이 있으니까 뭐 비슷하지 그런가요? 않아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렇게 바닷가니까? 바다처럼 놀 수는 없잖아요. 한강 공원이나 뭐 수영장 여름에만 잠깐 거기는 개장하지만 사시사철 지중해 바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텔아비브가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이면서도 또 바다 옆에 붙어 있는 뭐 LA 비슷하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분위기나 기후도 LA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날씨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보다 나쁜 날씨인 나라는 에스키모들도 우리나라 오면 짜증낸대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이잖아요. 덥고 그래서 춥고. 날씨는 다 좋고. 네. 아이들 사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안 해요? 네. 야, 천국이구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를 때 히브리어 선생님으로 은퇴한 분들, 현지인 분들을 이제 잠깐 이렇게 그 교육을 따로 이제 개인 교습을 이제 잠깐 시킨 적은 있는데요. 학원에 영어나 뭐 이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제학교를 들어가려고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자녀를 데리고 갔더니 예. 만 18세 미만은 학습을 위한 학원에는 등록시킬 수 없다. 사교육 금지가 법이군요. 네, 사교육 금지예요. 그래서 개인 교습을 이렇게 개인 교습 자체를 뭐 불법화하지는 않지만 사실 학습을 위한 거는 거의 없죠. 암암리에 그냥 쉬쉬하면서 그렇죠. 가르치긴 하고. 조금 뭐 누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학원을 다닌다, 뭐 사교육을 따로 한다, 뭐 또는 그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물리, 화학, 수학, 영어 잘 따라가요? 뭐 못 따라가는 친구도 많겠죠. 못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다 나뉘게 되죠. 뭐 어쩔 수 그럼 없이. 대학에서 뭔가 공학 공부를 하려면 네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을 대학교 와서 배워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이면 7, 8년 공부했던 걸 압축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죠? 이스라엘은 그 교육적인 측면, 고등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또 하나 되게 장점 아닌 장점이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야, 다 까먹겠구나. 그나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고등학교의 애들이 공부를 오히려 제일 안 해요. 그렇겠어요. 학원은 군대 갈 건데 뭘 또 해. 물론 뭐 공부에 정말 재능이 있고 공부를 잘 하고 싶고 뭐 내신 우리나라처럼 요즘 내신으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는 친구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수가 군대 갈 건데 그래서 뭐 체력 훈련하고 뭐 좋은 군대 우리로 치면 약간 특수부대나 뭐 암호병 이런 거 해보려고 그렇죠. 뭐 스타트업 관련된 거기 나오면 스타트업 바로 간다는 뭐 그런 부대 뭐 탈피옷이나 뭐 8200 뭐 이런 부대들을 가려고 마치 우리나라 서울대나 의대 가는 것처럼 막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경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갔다가 오게 되고 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전 세계 여행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돈은 누가 내고요? 돈은 군대에서 월급을 꽤 받거든요. 그 돈 모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제대할 때 그게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군을 막 제대한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군대에서 또 많이 알선을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죠. 원하면 이런 데 갈 수 있어. 여기에서 뭐 6개월 일하고 돈을 모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전 세계 여행을 떠나자. 이런 돈이 없으면 거죠. 여기 가서 일해서 그렇죠. 여행 갔다 와라. 그래서 히브리 대학이나 뭐 이스라엘 다른 대학들의 상당수의 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온 신입생이 25이겠다. 만 24, 25. 그렇겠어요. 우리로 치면 대학 졸업한 나이에 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 내가 고등교육, 대학을 가겠다. 네. 그리고 어느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결정이 상당수 이미 돼 있죠. 그때쯤 되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심리학 한다면서요, 그때. 아니, 심리학이 제일 높을 뿐이지 다 할 수는 없죠. 그때 공학을 공부하기도 그렇죠. 하고 의학을 하기도 다시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야, 그럼 다 잊어버렸을 텐데.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의지가 강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어떤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 4년을 졸업하면 30살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30살 되는 거죠. 30살의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결혼을 그럼 언제쯤 합니까? 결혼은 그래서 대학생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만으로 뭐 우리로 치면 28, 9, 30 전에 결혼하는 친구들 임신해서 휴학하고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임신해서 아이 데리고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먹여 살려요? 대학생이 만나서. 대학 입학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그쵸. 있는데 학업과 병행할 수 없잖아요. 그 학비가 사실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학비는 공짜라도 공부를 하려면 그렇죠. 직업을 생활비나 갖기 이런 어려운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를 좀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부모님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대학을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 다 대학에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그렇겠죠. 가야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이 이 대학을 오고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부터의 성취도는 되게 상당수 그렇겠네요. 조금 나타나는 편이죠. 대학 진학률은 반도 안 돼요, 그럼? 반 조금 넘을 겁니다. 대충 그 정도. 네,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을 오는 사람들은. 지금 기업들은 대졸생을 뽑을 수도 있고 고졸을 뽑을 수도 고졸을 있고. 뽑는 경우도 많고요. 고졸은 그럼 고등학교 때는 체력 단련하고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또 체력 단련하고 해외여행 다녀와서 건강할 테니 아주 건강한 신입사원을 뽑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뭐 군대에서 뭐 정비나 뭐 어떤 관련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원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사관학교나 ROTC처럼 네. 이스라엘의 일부 고등학교는 이제 군대에 갈 때 하사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정비나 뭐 네, 헬리콥터나 그런 거 하고. 비행기 또는 뭐 정비 또는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 사전에 많이 필요한 친구들을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집중해서 배워서. 이제 그런 걸 선택 과목으로 듣게 해서 군대 입대할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추가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석하는데 일단 사회 진출이 너무 늦다. 남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뭐 여학년수 갔다 와야 되고 재수 삼수 하는 경우 많고 그러다가 사회 진출이 늦다 보니 임신 기간도 늦기도 하고 결혼도 또 우리나라는 그 고용의 안정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안 잘리고 아무도 안 잘리니까 중간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면 평생 중소기업에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크니 취업 준비도 3년 4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뭐 사회 좀 자리 좀 잡았네 싶으면 30대 중반이라서 네네. 그때 뭐 급히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기껏해야 한 명. 그런 게 하나 있고 뭐 집값도 뭐 꽤 비싸서 도대체 결혼해도 뭐 살 집이 이러니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회 진출은 우리보다 절대 빠를 수 없을 것 같고 집값 비슷한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출산율은 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진출이 우리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안 가는 분들이 또 꽤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사교육이나 대학에 대해서 너무 집착적인 어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애 기르기도 편하구나. 그렇죠.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그렇죠. 되지. 우리는 그리고 겨울에는 입히고 여름에는 벗기고. 네네. 그리고 만 3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 교육이다 보니까 사교육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을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랬지만 이 아이도 뭐 커서 지가 알아서 하면 되니 길을 잘 정하겠지라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면 어른 돼서 공부하면 되지. 그걸 그렇죠. 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키느라고 결국은 하나도 안 써먹을 그렇죠. 거.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성년이 되어 갈 때 자신의 앞길을 어느 방향, 어떻게 정한다는 건데 사실 그 경험을 한국에서는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있던 아이들이 그렇죠. 자신의 전공과 미래를 그냥 시험 점수나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택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낭비가 되게 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부담이고 아이들도 부담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오히려 그런 모든 경험들이 부작용처럼 느껴지죠. 거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별로 없나 봐요.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다 중소기업이니까. 그렇죠.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리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야 뭐 워낙 뭐 큰 돈을 왔다 갔다 해서 뭐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데 취업해봐야 뭐 별 그 인생에서 그걸로 그렇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자르고 새로 뽑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해고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사회 보장 제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유럽과 비슷한. 그러니까. 유럽처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회는 살 수 있다. 그러니 안달이 덜 나 있겠군요. 그렇죠. 안달이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애들이 그래도 기쁨이 되고 또 얘도 그냥 잘 크겠지라는 어떤 믿음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적어도 3명 가까이 낳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평균 출산율이 3.2. 교수님은 몇 명? 저희도 3명입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낳으셨어요? 아닙니다. 첫째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낳고요. 네. 석사 마무리할 때쯤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됐고. 한국에 계실 때. 둘째, 셋째는 잠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낳게 됐습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재미있게. 지금은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뭐 첫째는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뭐 둘째, 셋째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아랍어를 주로 하겠네요, 아이들? 아니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어는 수업 시간은 있어요. 배우고. 네,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마치 제2 외국어 싫어하듯 영어는 그래도 해야 되지만 뭐 독일어, 뭐 프랑스어 제2 외국어로 하라고 할 때 잘 안 하잖아요. 싫죠. 왜 내가 이것까지 그런 거 비슷하게 영어는 거의 필수 의무지만 이제 아랍어도 거의 필수 같이 해요. 하지만 수업 시간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심이 좀 아랍어는 적은 편이죠. 영어는 잘하고. 영어는 뭐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죠.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또 기껏 했는데도. 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 뭐 다 수준은 비슷한데요. 용기 내서 말하고 아니면 내가 속에서 그냥 삭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걔네들은 뭐 틀려도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이런 문화니까. 틀려도 괜찮아. 라는 문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그냥 내뱉을 뿐이고 사용하는 어떤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뿐이지 영어 자체 수준이나 뭐 그런 게 아주 높은 그런 문화는 또 아니죠. 그 동네 대학생들은 그 이른바 질문 많이 하고 튀고 싸가지 없고 그런 거를 오히려 권장하는.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다고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면 선생님이 제가 문제 있나? 너 왜 그러니? 뭐 챙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만족하는구나. 문제 없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석사 이제 세미나 수업 같은 데 갈 때 미국에서 온 유대인 교수님인데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제발 부탁하는데 질문할 때 손을 들고 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툭툭 들어오지 마라. 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중에 자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이러면 실례이거나 버릇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텐데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설명이 끊기고 혹시 선생님도 하던 얘기 당황할 수 있으니 네네. 끝나고 하거나 살짝 양해를 구한다는 건 이건 굳이 안 가르쳐도 알아야 되는 건데 본능적으로. 굳이 그거가 문제라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용해. 뭐 잠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라고 선생님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질문할 때 나중에 해 또는 그 질문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괜찮아 저도 권장하는 거니까. 네네, 초등학교 아이들 가끔 뭐 학교에 가보게 되면 쉬는 시간하고 수업 시간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시끄러워? 네, 항상 시끄럽고요. 교실에 있고 복도에 있을 차이지 조금 시끄러운 문화, 질문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요구하고 말하는 문화는 되게 발달된 문화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국에서 성장 과정은 한국에서 자라오셨을 그렇죠. 테니까 네. 한국에서 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있을 거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랐더니 우리 아이처럼 됐네라고 하는 걸 경험하셨을 테니 그렇죠. 차이가 뭐인 것 같으세요? 아주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기준이 한국적인 문화나 양식이 되게 강했고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할 때 이제 조금 구분하게 된 거는
집에서는 한국어만 쓰고 우리는 한국인이야. 하지만 외부에서는 네가 한국인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해서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헷갈리지. 이제 근데 저희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질문하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도. 예. 근데 집에서는 또 그래도 한국인처럼 살려고 노력은 하죠. 아유, 이스라엘에서 키웠더니 애가 이렇게 됐네 하는 면은 없어요 혹시? 뭐 장점 단점 다 있을 테니까. 뭐 조금 당돌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라는 질문. 그러니까 왜 또는 why 그리고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누르죠. 저희는 부모가 저희 아내도 저도 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하고 학교에서와 아이들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해외에서 사는 아이들의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취업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될 거야라고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가능하면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요. 한국인이라는 게 더 크니까 아이들한테. 왜 이스라엘 일자리가 안 좋은 일자리예요? 언어가 안 불편할 텐데. 일자리나 뭐 지금까지 학습이나 교육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이 더 익숙하죠. 한국의 문화에서는 경험해 본 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에서 평생 남겠다. 이스라엘에서 뭐 취업까지 하겠다. 뭐 결혼까지 하겠다는 생각은 아이들 다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거기서 이방인 느낌이 좀 드나 보군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차라리 뭐 외국에 가면 갔지. 내가 이스라엘에 계속 있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 또는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뭐 같이 3프로TV에서도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한동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오래 거주하다 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 어디서 해보고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도 뭐 첫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의 삶, 그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